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네.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네.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하고 과천에 집이 있는데, 네. 과천 집을 먼저 좀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좋은 시점, 네, 알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1가구 2주택이십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천에 있는 것을 좀 매도하려고 한다. 혹시 과천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아파트에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아파트에 이제 과천 레미안 슈르라고. 삼성 레미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재,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박성규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시죠. 네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강남에도 아파트, 주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양도 차익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강남께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과천을 팔고, 레미안슈를 팔고, 1년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서, 일단 9억이 넘으니까 9억 이상에 대한, 9억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신 거죠? 예. 예. 근데 과천 거를 꼭 파셔야 돼요? 지금 또 이제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일산 식사동 쪽에 네. 분양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천을 증여를 하고, 네. 일산 식사동에 분양받은 걸 팔아야 할지, 네. 아니면 과천을 어차피 이제 1가구 1주택이 돼야 되니까, 네. 과천을 팔고 그냥 둘째 아들이 일산 식사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예, 이제 거기까지 좀 이렇게 질문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일산 식사동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과천이 좀 낫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삼성 지금 과천에 있는 레미안슈 같은 경우에 한 2008년도에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분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과천 지역이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 해가지고 신규 물량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고 지금 많이 분양도 하고 재건축 부분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과천 이 레미안슈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대표주란 말이에요. 지금 일산의 식사동에 어떤 아파트 어떻게 분양받은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아파트를 어차피 선생님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을 만드시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삼성 레미안슈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아파트를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쪽 지금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자본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천적인 지역은 일단은 아드님이 나중에 시점을 봐가지고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게 맞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일산에 대한 식사동 부분 자체 분양권 자체는 과천보다 월등히 좋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쪽을 추천드리겠는데 매도하시라고 그 부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부동산은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까우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향후 전망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과천 그리고 보유를 증여로 보유를 만들어서 강남 거 자체를 1세대씩 만드시고 아드님이 갖고 계신 지금 식사동 갖고 있는 분양권 자체를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예, 1가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 남잖아요. 네.
그 양도소득세 그 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예, 그거까지만 좀. 자,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자, 9억 원 이상.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9억 넘죠, 무조건. 예, 예. 시세가 지금 9억 넘잖아요. 그럼 일단은 9억이 넘다고 하게 되면 정책상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고가주택.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고 9억 원 이상부터는 뭐냐면은 이 이상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매겨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에 있어서의 양도세 혜택 비과세 부분 자체 9억 이하도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내가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해서 80% 정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세대 1주택만 맞는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지 않는.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살지 않고 그냥 보유만 했다면은 세액은 그 가능한가요? 자, 12년도 31일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 만약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고가주택에 있어서 거주가 없을 경우에는 장특보 공제가 2%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죠? 예, 예.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돼요. 아, 그거를. 네, 거주 요건 채우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기 전인데. 그 법이 바뀌기 전인데도 그런 건가요? 전에 아니, 법이 매도 시점에서 만약에 12년 31일까지 올해까지는 그 거주 요건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거주 요건 자체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매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법 적용 자체가 되는 거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매도분에 한해서 고가주택에 한해서 장특보 공제를 내가 거주했을 시에만 최대 10년 80%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